자, 오늘 경기가 꽤 많습니다. 오늘도 22시 경기 하나 있거든요. 이거 시작으로 쭉 해볼 텐데, 룩셈부르크 대 벨로루시 둘 다 조금 아래쪽에 있을 것 같아요. 룩셈부르크는 전 C티어에서 맨 위, 벨로루시는 C티어에서 한 칸 아래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원래 제가 한때 룩셈부르크를 B티어 끝자락까지 놓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맨날 룩셈부르크가 그 감독이 한 14년, 15년 동안 맡으면서 꾸준하게 어린 선수들부터 길러내가지고 지금의 전력을 이룩을 했다. 뭐 이런 칭찬들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룩셈부르크로 꿀 빨았던 거는 한 2, 3년 전쯤. 그때는 지금보다 룩셈부르크 경기들이 평가 절하가 됐었어요. 그래서 룩셈부르크가 생각보다 이게 경기 내용보다는 배당골도 많이 빨고 역배 같은 거나 힘든 무승부 혹은 끝까지 잘 싸우는 뭐 상대방의 햄무 이런 것까지 많이 됐는데, 요즘에는 룩셈부르크가 배당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오늘도 그런 편인데, 비교적 벨로루시 역시 뭐 클렙 은퇴 이후에는 제가 맨날 말하지만 벨로루시도 룩셈이랑 비슷하게 월드컵이나 유로 한 번도 이제 메이저 대회를 못 나간 팀이에요. 그 정도로 조금 규모상으로는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물론 이제 룩셈부르크가 직전 그 유로 대회 때는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하는 그런 쾌거를 거두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탈락한 다음에 나름대로 조금 자빠졌어. 프랑스한테 패배하고 벨기에한테 패배하고 유로 직전 평가전에서 많이 아쉽긴 했고, 바로 직전 경기도 북아일랜드한테 원정에서 좀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다. 일찌감치 실점이 좀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뒤집지 못하고 그런 양상이긴 했는데, 오늘 상대하는 벨로루시는 저는 그나마 지난번 북아일랜드보다는 조금 상대할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조금 합니다. 벨로루시 역시 직전 불가리아랑 비겼고, 이번에 뭐 유로 예선에서도 썩 신통치는 못했거든요. 벨로루시는 이 정도의 위치를 했었습니다. 그 스위스가 포함된 조인데, 스위스 말고는 다 고만고만하긴 했는데요. 이 가운데서 벨로루시는 물론 이제 안도라라는 그냥 뭐 거의 뭐 그냥 무조건 꼴찌 할 만한 팀이 있긴 했지만은 다른 팀들에 비해서 경쟁력을 보이지는 못했었습니다. 벨로루시는 좀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것 같고, 룩셈부르크는 비교적 잘했죠. 이제 슬로바키아가 포르투갈이라는 1강이 있는 조에서 다른 팀들이 나름대로 상대를 할 만했지만은 네임밸류상으로 룩셈부르크가 딸려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조에서도 승점을 17점이나 먹으면서 아이슬란드 보스니아보다도 훨씬 치고 나갔다. 5승이나 거뒀으니까 이제 이 이후로는 저는 룩셈부르크가 조금 배당값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벨로루시는 이제 다른 뭐 조지아처럼 뚜렷한 색깔도 없어요. 공격 약하고 수비 약하고 전형적으로 평가를 절하해도 될 만한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코소보 상대로 우위를 점한 게 신경 쓰이긴 한데, 저는 뭐 지금의 코소보도 그렇게 높이 보지는 않아가지고 룩셈이 유로 프로 플레이오프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유의미한 승들이 많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룩셈이 요즘에 조금 안 나와서 문제인데, 그래도 저는 뭐 룩셈부르크 승리라든지 햄무 이런 쪽으로 원래 보던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불가리아 대 북아일랜드 경기. 제가 방금 북아일랜드를 조금 언급을 했는데, 비교적 북아일랜드가 조금 잘 싸우는 모습이 있긴 했었거든요. 먼저 일단 상대 전적 같은 거 보면은 지난 몇 년 동안은 불가리아가 그래도 좀 위쪽에 위치를 하긴 했었다. 보면 뭐 불가리아가 2021년 이때도 월드컵 예선에서도 뭐 이기고 무승부도 거두고 이랬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던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번 유로 예선에서도 불가리아는 엄청 실망스러웠었고, 그냥 이렇습니다. 불가리아가 최근에 유럽 팀들 상대로는 6무승부예요. 탄자니아 경기 빼고 네이션스 리그라든지 유로 예선이라든지 뭐 친선전 전부 다 지금 6경기 연속 무승부를 달리고 있는데, 그 전에 보면은 되게 안 좋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탄자니아 경기 빼고 유럽 팀들 상대로 15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이다. 9무 6패로 불가리아 경기 무승부 꿀빨기 괜찮은 그런 사이즈가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뭐 제가 여러 번 94년 월드컵에서 4강까지 가고 발라코프, 뭐 스토이치코프 이런 분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시즌은 다 지났어요. 베르바토프 이후로는 뭐 딱히 스타 플레이어가 나오지 않고 있다. 팀을 이렇게 이끌고 유로까지 도전할 만한 그런 레벨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불가리아가 조금 못 믿어온 점이 생각이 나고요. 반면에 이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유로 탈락 이후에 지금 유로에서는 성적이 이랬습니다. 유로 예선에서는 그냥 끼케야 산마리노 2번 잡고, 마지막에 덴마크가 이제 순위 싸움이랑 상관없는 경기, 여기서 뭐 홈에서 승리하긴 했는데, 어쨌든 탈락한 다음에는 지금 비교적 이렇습니다. 뭐 스페인한테 대패하긴 했어도 스코틀랜드도 잡고 꽤나 이제 유의미한 승리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체급상으로는 불가리아가 조금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북아일랜드가 막 후달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냥 이 정도 차이가 보이고, 그나마 이제 불가리아가 홈이라는 점들. 불가리아가 최근에 원정에서 많은 게임들을 하고 있긴 한데, 불가리아가 홈이라면은 그래도 요즘에 북아일랜드 폼이 조금 좋지만은 무승부 정도는 또 한번 보아도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는 불가리아가 조금 위급이라고 봐야 되는데, 불가리아는 폼이 안 좋은 반면 북아일랜드는 그나마 조금 낫다. 이런 것들 때문에 상쇄하는 과정에서 저는 무승부라는 답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슬로바키아 대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은 여기 있습니다. C티어 끝자락에 있고요. 그리고 슬로바키아는 이번에 뭐 유로 본선에서도 나름대로 성과가 조금 있었었죠. 저는 이 정도, B티어에서도 2층 정도에 배치를 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슬로바키아가 에스토니아 원정에서 저는 마헨까지 봤는데 1대0으로 밖에 못 이겼었어요. 맨날 말하지만 뭐 후방이나 중원에는 우리가 알마 이름도 있고 괜찮지만은 공격에 인물이 없다. 유로에서도 그것 때문에 좀 곤경을 치렀었고, 2022년 8월에 이제 그 옛날에 슬로바키아의 이제 그 얼굴 하면은 마렉 함식이 있었잖아요. 함식이 나폴리에서 많이 뛰었는데, 이제 나폴리에서 그 왈테르 마짜리 감독의 수석 코치로 활동을 하던 그 프란시스코 칼조나 감독이 슬로바키아 감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 이후로 초반에 조금 이제 고생 좀 하다가 그 이후로는 쭉 보면은 상당히 승리한 경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로 예선에서도 포르투갈한테만 닦이고, 다른 팀들은 전부 상대를 되게 잘했어요. 슬로바키아가 아래 팀들은 뭐 학살하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유로에서는 조금 모자라긴 했어. 그래도 잉글랜드 상대로 끝까지 맞짱 잘 뜨고 이랬는데요. 상대방의 좀 비교적 약팀의 숨통을 끊어놓는 이런 능력은 조금 모자라 보이긴 하는데요. 오늘 상대하는 아제르바이잔 역시 제가 맨날 말하는 그 압도적인 원정거리, 카자흐스탄 다음으로 유럽에서는 두 번째로 원정거리가 멀다. 그래서 홈에서는 꽤나 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어쨌든 뭐 아제르바이잔이 요새 이제 뭐 홈에서는 카자흐스탄이나 스웨덴 이런 다소간의 위급 레벨로도 잡아냅니다만은, 결국에는 유로 본선까지 진출해서 뭔가를 보여줬던 슬로바키아와 유럽 근처도 못 간 아제르바이잔의 레벨 차이는 상당하다고 보고요. 저는 슬로바키아의 승리 내지 최대 마헨까지도 한번 노려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덴마크 대 세르비아 경기. 덴마크나 세르비아는 저는 A티어에서 맨 뒷자락에 놓기는 했는데요. 세르비아는 사실 원래는 B티어 쪽에 위치를 했었고, 덴마크는 비교적 A등급에 꽤나 오래 살아있긴 했거든요. 근데 뭐 둘 다 사실 이번 유로에서는 덴마크는 나름대로 좀 어렵사리 상위 이제 다음 라운드에 어렵사리 진출을 했고, 독일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좀 운이 없긴 했었어요. 이제 제가 덴마크 하면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주축들, 우리가 알만한 에릭센이라든지 옆에서 보좌하는 토마스 델란이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있고, 요즘에는 뭐 어린 선수들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이제 덴마크가 한창 때에는요 세르비아 상대로는 서열 정리를 조금 해왔었거든요. 상대 전적 같은 거 보면은 이번 유로에서도 같은 조에서 비기기도 했는데, 그전에는 덴마크가 2010년대 중반이나 이럴 때는 비교적 많이 이기긴 했었습니다. 이랬었는데, 그 월등한 조직력이라든지 뭐 역습에서의 짜임새 이런 것들이 있긴 했는데요. 그냥 0대0 무승부도 유로 본선에서 그것도 그냥 거의 뭐 재미없었습니다. 무위에 그친 공방전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두 팀의 맞대결은 저는 덴마크가 글쎄 난 좀 배당값을 못할 것 같아. 얘네가 그러니까 세르비아 상대로 이렇게 이 정도의 배당을 받을 정도로 막 월등하지는 않다. 이게 제 생각인데요. 직전 스위스랑 상대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스위스가 저는 두 장의 퇴장이 아니었으면 결론적으로는 2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은 그렇게 쉽게 우위를 점할 만한 게임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자력으로 리드를 가져갈 만한 게임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세르비아는 홈이긴 했어도 유럽 챔피언 스페인이랑 비기기도 했었고, 저는 또 한 번 얘네 둘의 매치업은 뭐 무승부라든지 덴마크의 뭐 홈빨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가지고 무승부나 덴마크의 햄무, 저는 무승부를 조금 더 우선시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브롤터 대 리히텐슈타인. 뭐 이름만 들어도 알죠. 유럽에서 최약체 팀들 간의 대결을 할 수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여기, 지브롤터는 여기에 배치를 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리히텐슈타인이 산마리노한테 패배를 하면서, 산마리노가 이번에 승리하기 전에 마지막 승리가 20년 전이었다. 그때 상대도 리히텐슈타인이었거든요. 2004년에 또 한 번 산마리노가 20년 만에 승리한 상대가 리히텐슈타인. 한마디로 유럽의 최약체들 간의 대결에서 리히텐슈타인이 패배를 했다는 건데, 반면에 지브롤터도 얘네들이 이제 아마 2010 몇 년도에 이제 아마 이제 유로 예선이나 이런 데 등장을 했는데요. 처음에 나왔을 때 조금 괜찮다가 이후로 그냥 결국에는 네이션스 리그 D티어 정도 최약체로 배치가 됐는데, 근데 얘네가 얼마 전에 이제 유로에서 탈락한 그 웨일즈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거든요. 안도라 정도의 레벨한테도 승리를 했다. 그니까 그 전에 쭉 보면 지브롤터의 A매치 같은 것들 쭉 살펴보면요, 자 지브롤터 쭉 보면요, 이제 그니까 최근에
그 안도라 상대로 승리도 하고 웨일즈 정도의 팀한테까지 비겼다. 이때는 웨일즈가 유로 탈락하고 난 다음에 좀 애들을 많이 뺐어요. 그러긴 했는데 그 전에 그냥 쭉 보면 A매치 계속 연패에다가 프랑스한테 14대 0. 아마 이것도 기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가장 많은 득점을 한 그런 기록으로 알고 있고, 쭉 보면은 그냥 가끔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이런 애들한테 종종 이기고 이 정도의 수준만 보여줬는데요. 가끔 그전에는 뭐 불가리아랑 비기고 이러기도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지브롤터는 D티어가 맞다. 쭉 그냥 이렇게 오랫동안 승리가 없었어요. 그래도 중간중간 이렇게 리히텐슈타인을 꺾은 점들 이런 것들도 보이곤 하는데, 그래갖고 양 팀의 상대 전적 같은 것들 보면요, 이 2018년에 리히텐슈타인이 한번 이겨보고 이후에는 승리 한 3승 1무 정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네요. 제 이제 시각에는 지브롤터가 현재 리히텐슈타인보다는 살짝 윗급으로 보인다. 근데 뭐 무승부 같은 결과도 예측할 만도 해요. 지금의 리히텐슈타인이 지브롤터 원정에서 뭐 승리까지 한다? 그거는 모르겠고, 저는 지브롤터의 승리를 좀 앞세우고 그 다음에 무승부 이 정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위스 대 스페인이네요. 자, 이제 유로 우승을 했던 스페인이 여기 있고요. 스위스도 나름대로 이번에 되게 잘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특히 이탈리아를 격파했었던 그런 경기들이 떠오르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는 스위스가 이 덴마크와의 경기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 잘하지는 못했어.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경기에서도 뭐 니코 엘베디라든지 자카 핵심 선수들이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폐장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스위스가 조금은 스페인 상대로 빡셀만 하긴 하거든요. 문제는 상대 전적이 이거는 좀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스페인이 2010년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근데 그 대회에서 유일하게 패배한 팀이 조별리그에서 스위스거든요. 양 팀의 맞대결 보면은 2010년 월드컵 남아프리카에서 스페인을 한번 잡고, 이후에 보면은 뭐 무승부, 스페인이 뭐 네이션스리그에서 한번 이긴 적이 있고, 비기고 유로 본선에서도 이거 승부차기로 스페인이 승리하고, 네이션스리그에서 스페인이 뭐 진땀승, 스페인 원정에서 스위스가 이기기까지 했거든요. 한마디로 스위스랑 스페인 간의 맞대결은 당연히 스페인이 조금 더 좋은 축구를 하는 팀이고 이런 거는 알겠는데, 스위스가 생각보다 단단하더라, 스페인이 쉽게 이기지 못한다, 이게 제일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한번 잡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별로 저는 이거는 스페인이 직전 세르비아와의 경기에서도 뭐 좋은 모습은 아니었었거든요. 스페인 대 스위스 구도는 스페인이 그렇게 마냥 편하지는 않다. 저는 이거 배당 대비 스위스가 꽤나 괜찮아 보이긴 해가지고 무승부 같은 거 볼 것 같고, 그리고 언더 보시다시피 되게 언더 게임이 많았습니다. 이때 2022년 네이션스리그 때 말고는 전부 다 좀 언더 게임이었었어요. 그래도 스페인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햄무 정도? 이 정도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네요. 늘 스페인은 스위스 상대로 어려워했다. 이게 제가 좀 이제 보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스웨덴 대 에스토니아. 얘네들이 예선에서 같은 조였었어요. 스웨덴이랑 에스토니아가. 그때는 스웨덴이 아마 두 경기 전부 다 이긴 걸로 기억을 합니다. 스웨덴이 2대 0으로 한 번, 그 다음에 5대 0으로 한 번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 특히 또 에스토니아 원정에서도 5대 0 승리를 거뒀어요. 두 팀 간의 원정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멀지도 않고. 그런데 저는 스웨덴은 여기에 놨고요. 이 티어에서도 좀 아래급. 이번에 대회도 못 나가고 다소간에 좀 스웨덴이 약간 좀 과도기처럼 보이기는 한다. 스웨덴이 아제르바이잔 원정 가가지고 3대 1로 승리를 했는데, 그 이사크 같은 애들, 엘랑가, 요케레스, 쿨루셉, 공격 라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에서도 안 굴린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좀 허리 쪽에 이제 카주스테 말고 인물이 조금 나와줘야 되는데, 어쨌든 스웨덴의 공격진은 괜찮다. 제가 원래 질라탄 이후에 포슈베리 같은 애들이 팀을 이끌어야 된다고 했는데, 포슈베르도 이제 나이가 많아갖고 스웨덴 대표팀에서는 나가리가 됐고, 어린 선수들이 꽤나 기대감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 이랬었는데요. 무튼간에 에스토니아는 저는 여기다 놨어요. D티어에서는 그나마 괜찮다. 하지만 이 발트 3국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레벨에서도 리투아니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있다. 여기 보면 BAC라는 이게 발티컵이거든요. 말 그대로 발트 3국이나 근처 이제 짜바리 팀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겼지만 보통 이거는 그렇게 높이 치는 대회는 아니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하고, 그냥 결국에 에스토니아는 지금 A매치 9경기 연속 무승, 그리고 발트컵 제외하면은 A매치 15경기 동안 2무 13패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냥 스웨덴을 좋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스웨덴이 오늘 1마인밖에 안 받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1마인도 메리트가 거의 없어. 저는 뭐 스웨덴 승에 스웨덴 마인을 봅니다만은, 근데 별로 선택하고 싶진 않다. 배당도 별로고, 종종 그 유럽에서는 별의 별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굳이 이거를 제가 가지고 갈 이유는 없을 것 같긴 하네요. 다음 포르투갈 대 스코틀랜드. 둘 다 이번에 유로에 나갔기 때문에 저는 포르투갈은 여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강팀다운 면모를 좀 보여줘야 되기는 해. 세대기 초대 뭔가 애매하고 호날두나 페페의 뒤를 생각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뭐 비티냐라든지 네베스, 콘세이상 젊은 재능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조화가 중요하다. 물론 이번에 비티냐가 부상으로 PSG로 돌아가긴 했지만은
멤버상으로는 저는 공수 모두 다 뚜렷한 약점도 없고 상대가 이제 템백 수비를 하더라도 이거를 뚫어낼 수 있는 그런 공격력을 갖추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팀이라고 보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스코틀랜드 전 B티어에서도 여기 정도의 위치를 했는데요. 얘네들이 예선에서는 되게 잘했습니다. 유로 예선에서 스페인을 잡아내기도 하고 한때는 스페인보다도 유로 예선에서 2위를 질주하는 순간들도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맞대결에서 패배를 하고 이러면서 2위로 진출을 했지만은 나름대로 스코틀랜드가 예선에서는 잘했는데 근데 막상 본선 올라가니까 되게 보여준 게 없었어요. 그냥 이제 그나마 보였던 거는 피지컬적인 축구. 그냥 독일한테는 기술에 개처발리고 스위스 같은 애들한테는 좀 세트피스 말고는 전혀 공격 루트가 안 보였습니다. 세트피스가 무섭긴 했는데 얼마 전에는 또 이제 홈에서 폴란드한테 닦였죠. 저는 이제 폴란드가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실망스러운 팀이라고 생각을 했고 스코틀랜드는 유로 예선에서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해가지고 홈에서 스코틀랜드면은 이거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프랭 같은 거라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경기에서 2대0으로 끌려가다가 2대2를 맞추긴 했지만은 후반 막판에 잘렙스키한테 페널티킥 허용하고 이러면서 스코틀랜드가 패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은 유로 이후로는 견고함마도 조금 잃어버린 것 같다. 저는 포르투갈 쪽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의 승리를 하던지 최대 뭐 1마엔 이런 것까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이기도 하고. 다음 크로아티아 대 폴란드. 크로아티아는 여기, 폴란드는 저는 여기에 매치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둘 다 뭐 유로에는 나갔습니다. 근데 뭐 대회에서는 크로아티아도 조별딱하고 폴란드도 조별딱을 했어요. 아무래도 조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크로아티아는 폴란드는 조에 네덜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렇게 있으니까 좀 탈락할 만하긴 했어. 어려운 조여가지고 그러긴 했는데 저는 평소에 크로아티아는 조금 올려치고 폴란드는 깎아내리거든요. 근데 뭐 유로 본선에서도 그랬었고 지난번 경기도 보면 폴란드가 제가 또 세리아 팬이어서가 아니라 로마의 잘렙스키라는 선수가 윙백으로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대표팀에서는 좀 윙처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잘 먹혀. 왼쪽에서 이제 안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좋은 모습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 물론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저는 대표팀에서는 좀 애국자 모드를 못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유로 예선 득점왕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요새는 좀 레반도프스키가 별로긴 하거든요. 나이도 많고. 근데 이제 요즘 보면은 제가 이제 옛날에는 폴란드가 전반전에는 졸라 잘하는데 후반전에 못한다 뭐 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옛날보다는요 폴란드가 조금 저점이 높아진 느낌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엄청 이제 좀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만은 요새는 그래도 평균 수준의 경기력. 아무래도 폴란드도 옛날에 뭐 7, 80년대는 월드컵 4강도 가고 축구 DNA가 있는 나라기는 하거든요. 물론 크로아티아도 그렇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일단 최근에 월드컵 결승도 가보고 월드컵 2대 연속으로 뭐 준결승 이상 진출하고 이러긴 했지만은 이제 주축 선수들이 나이도 많고 은퇴한 선수도 많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한창 크로아티아의 전성기 이후에 뒷세대에서 인물이 많이 나오지가 않는다. 이게 조금 큰 것 같아. 좀 있으면 이제 페리시치도 곧 있으면 은퇴할 것 같고 모드리치도 안 나오는데 뭐 수비 쪽에는 스타니시치나 그바르디올 이런 애들 있지만은 부상도 조금 있고요. 마이에르 같은 애들이 조금 성장을 더 해줘야 되는데 그저 그렇더라고 저는 아직까지는. 폴란드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해요. 직전 경기 스코틀랜드 잡고 놀랍긴 한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현 시점에서 저는 크로아티아가 아무리 홈이라고 해도 폴란드가 이 정도 배당을 받는 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로아티아가 저는 그렇게 막 뛰어나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요즘에는. 저는 뭐 원래도 폴란드를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은 한번 폴란드의 프렌 정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